안녕하세요. 뿌띠의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얼마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번아웃. 이번에는 자녀의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던 40, 50대 분들에게 번아웃이 왔는데요. 요즘은 20, 30대 더 어린 연령층에게도 번아웃이 오곤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녀가 번아웃 됐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번아웃은 과도한 근무 시간과 근무량으로 인해 피로가 쌓여 모든 것에 무기력, 의욕상실, 분노,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번아웃이 오면 며칠 쉰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다시 일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번아웃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번아웃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번아웃에 취약한 사람은 성실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맡은 일에 완벽하게 수행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한 일정과 업무량을 묵묵히 견뎌낸다고 해요. 경력이 긴 사람은 완급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죠. 하지만 경력이 짧은 사람은 계속 경직된 상태로 일하게 된답니다. 완벽주의 성향,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성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성향, 이런 세 가지 성향이 번아웃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뺀질거리고 엄살 피우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잘 찾아오지 않죠. 상담실에서 만나는 번아웃 경험자들은 일이 많은 것은 견딜만 한데 인정받지 못하면서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순간 버틸 의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번아웃이 왔다면 그런 거 가지고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충분히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절한 휴식인데요. 이 책에서는 적절한 휴식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짧게 매일 혼자. 그냥 무작정 잠만 잔다고 적절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 방법을 찾는 것이고 짧게 매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자녀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부모가 듣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자녀에게는 커다란 문제일 수 있어요.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자녀가 인정받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공간이어야 하지 회사처럼 잔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집이 어떤 공간이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집은 자녀가 인정받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회사처럼 잔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학생인 자녀들을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자녀가 남들보다 빨리 치고 나가라고 재촉하는 사람, 쉬지 말고 일어서서 뛰라고 으르렁대는 엄격한 코치 같은 존재가 아니다. 어른이 된 자녀에게 부모와 집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항구 같은 존재였으면 한다. 폭풍을 피해 고장난 배를 고치기 위해 또 연료와 식량을 싣고 잠시 휴식하기 위해 배가 찾아오는 항구. 배가 항구에 영원히 머물지 않듯 자녀도 부모의 공간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다시 먼 바다로 떠날 것이고 항구는 기대와 염려를 안고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는 사람은 쉽게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호해줄 공간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녀는 배, 부모는 항구.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항구 같은 존재여야 한다.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거든요. 나는 항구 같은 존재인가 돌아보게도 되었고요. 내 자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다짐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에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꼭 안아줘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내 자녀를 품어줄 수 있는 항구 같은 존재가 되는 하루가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